저는 오늘도 숨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요. 아침 7시 남편 정우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실 창가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경비실 앞에서 그가 먼저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저 양반 참 좋은 사람이야. 이웃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302호 할머니를 만난 남편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고 남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저는 커튼을 내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등에 희미한 자국을 발견했어요. 며칠 전 생긴 것인데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내려가렸죠. 딸 하늘이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끝내야 했어요. 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20살 하늘이는 요즘 집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나갈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을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까지 10시간. 그 시간 동안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이웃사촌인 미정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 정말 부럽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집 택배 들어주시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달랐어요. 네, 감사하죠. 미정 씨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려다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등 뒤에 남아있는 게 느껴졌죠. 저녁 6시 저는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그릇, 반찬 그릇, 밥그릇을 정해진 순서대로 놓았어요. 젓가락과 숟가락의 위치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거든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는 발소리, 구두를 벗는 소리, 실내화로 갈아 신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고쳐 매며 심호흡을 했어요. 남편이 거실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지에 쌓인 채로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눈인사만 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걸었어요. 꽃다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걸 또 누가 볼까? 이웃들이 볼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 남편인지 증명하는 또 하나의 소품이죠.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자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딸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 때까지 저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을 한술 뜨자 저와 딸도 수저를 들었어요. 식사 내내 대화는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 물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죠. 식탁 위에 꽃다발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저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시들어가겠구나. 이 집의 모든 것처럼요.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에서 불빛이 환하게 빛났어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식탁의 꽃다발을 다시 봤어요. 오늘도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밖에서 보기엔요. 저녁 식탁의 정적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랬어요.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 중에 휴대폰을 보는 건 남편 정우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딸을 향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만두렴. 하지만 아이는 눈치채지 못했죠.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딸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이제 아버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는 재빨리 접시를 옮겼습니다. 국그릇을 들어 남편 앞으로 가져갔어요. 국 더 드릴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한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선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는 국그릇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딸은 동시에 몸을 굳혔어요.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바깥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남편이 창문을 닫자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딸은 눈을 내리깔고 숨을 죽였죠. 닫힌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던 웃음소리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남편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너무 세게 휴대폰을 쥐고 있었던 거죠. 밥 먹어. 제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밥알이 그릇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얼른 제 반찬을 딸의 그릇에 덜어줬어요.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식탁 위 그릇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이 숟가락을 놓을 때 식탁에 부딪힌 거예요. 그 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밖에서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닫힌 창문 너머로도 들릴 만큼 환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여기와는 너무 다른 세상의 소리였죠. 남편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그제야 저와 딸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어요. 아이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딸이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방 들어가 쉬렴. 저는 아이의 손을 놓아줬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릇을 씻으며 창문 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켜진 건너편 집들이 보였죠. 그곳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생각하면 더 무서워지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손등에 자국이 다시 보였죠. 딸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소리가 멈췄어요. 밖에서 또다시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닫힌 창문 너머의 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저녁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조용하게요. 너무 조용하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게 요즘 제 습관이 됐어요. 남편이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미정 씨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었죠. 남편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미정 씨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정 씨가 손뼉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남편은 상자를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그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을 게 분명했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으로 커튼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정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남편을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저런 남편을 둔 아내는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웃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상자를 놓고 이웃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밤에 제게 손을 들었던 바로 그 손이었는데요. 남편이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집 창문 쪽을 향해요. 저는 얼른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가 저를 봤을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차에 올라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제야 저는 천천히 커튼을 다시 열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직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차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보다 자국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소매를 내려가렸습니다.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부엌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죠. 딸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방문이 열리고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가. 딸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봤어요. 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죠. 하늘아, 밥은?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먹을게요. 딸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딸이 떠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죠. 딸이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미정 씨가 다시 보이며 딸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딸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미정 씨는 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미정 씨가 우리 집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시 커튼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숨어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몸은 저절로 움츠러들었어요. 한참 후 밖을 다시 봤을 때 미정 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놓고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텅 빈 집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시든 꽃다발이 보였습니다. 며칠째 그대로였어요. 꽃잎이 말라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손등의 자국을 다시 봤습니다. 소매를 올려 팔을 확인했어요. 더 오래된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쯤 저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거실 시계가 계속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손은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회사에서 칭찬을 듣고 있을 거예요. 회의실에서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를 수습하며 상사의 박수를 받고 있겠죠. 그의 이름이 사내 메신저의 문제 해결자로 떠오를 겁니다. 점심시간엔 후배들이 그를 따라 식당으로 몰려들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감자를 깎았습니다. 칼날이 손끝을 스쳤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통증이었죠.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어요. 오후 5시가 되자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남편이 곧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차 안에서 손목시계를 정리하며 표정을 굳히고 있을 겁니다. 집 문 앞에서 잠시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고쳐 맬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 겁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집을 좋아하거든요. 밝은 불빛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에 딸 하늘이의 교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완성 레포트도 함께요. 아이가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정리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얼른 그것들을 치우려다 멈췄습니다.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교재와 레포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쌓아 올렸어요. 연필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됐거든요. 회사에서 남편은 지금쯤 겸손한 미소로 자리를 비우고 있을 거예요. 동료들은 그를 보며 감탄하겠죠. 저런 사람이 진짜 리더야. 그들은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손등의 자국을 만졌습니다. 소매 안쪽으로 숨겨진 또 다른 자국들도요. 이것들은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칭찬의 대가였습니다. 집에서 풀어내는 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도어락의 버튼 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회사에서 보이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남편은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받아들고 옷장에 넣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 동작이 느렸어요.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죠.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딸의 교재가 정리된 것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하늘이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학교에서 늦는데요. 조별과제 한다고.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퍼왔습니다. 국그릇도 함께요. 식탁에 차려놓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 때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수저를 들었어요. 씹고 삼키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죠. 시끄럽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보는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웃들이 칭찬하는 그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직 저와 딸만 아는 얼굴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돌아온 거예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자 멈칫했어요. 남편은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늦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과제가 늦어져서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인 채로 숨을 참았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향했죠. 거실에 다시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저는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남편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담교사라고 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하늘이가 상담실에 다녀갔어요. 교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하늘이가 집은 조용하다고 말하더니 한참 침묵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말했을까요? 혹시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늘이 눈동자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손끝도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말했구나. 조금이지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아이가 혼자 견디지 않았다는 게요. 서재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재택근무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신문 뒤에서 남편의 눈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녁 무렵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늘아, 제가 불렀습니다. 딸이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상담 받았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한테 연락 갔어요? 딸이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볼 수 없는데도요. 미안해요,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서 저희를 바라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딸이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와 가까운 곳에 섰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남편이 말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제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딸의 방 쪽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식탁을 차렸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멍했어요. 딸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남편도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자 저희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저는 딸을 슬쩍 봤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건네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딸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남편은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찰하듯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딸이 먼저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도 서재로 들어갔죠. 저는 혼자 남아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수화기를 다시 봤습니다. 상담교사의 전화가 자꾸 생각났어요.
하늘이 눈동자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 답도 찾을 수 없었어요. 거실 시계는 째깍거리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서재에 있었고 딸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후에 침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끝에 누웠습니다. 남편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죽였어요. 남편이 일어나 어디론가 갔습니다. 화장실인가 싶었죠. 하지만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갔어요. 거실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어요. 딸의 방문 앞에요. 남편은 손으로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는 침실 문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딸의 방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문을 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남편이 벽을 한 번 더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그리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꺼졌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을 만져봤어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떼고 딸의 방문을 봤어요. 아이는 깨어 있었을까요? 이웃 미정 씨의 집 쪽을 보니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도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들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딸을 깨웠어요. 아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학교 가렴. 제가 말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가방을 메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도 출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거실을 청소했어요. 벽의 자국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봤어요. 인터폰 화면에 미정 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미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어요. 걱정과 의심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어젯밤에 괜찮으셨어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웃은 제 팔을 봤어요. 반팔을 입고 있던 저는 얼른 팔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팔에 선명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생긴 것인데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미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미정 씨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뭔가 잊고 갔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미정 씨,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남편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미정 씨는 남편을 보더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반찬 좀 나눠드리려고요. 미정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다시 나오며 이웃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어디서 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소가 완벽했어요. 미정 씨는 커피를 받으며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의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녀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죠. 수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미정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넘어져서 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죠.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미정 씨는 머뭇거리다 돌아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에 기대어 서서 숨을 내쉬었어요. 이웃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죠.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그녀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을 바라보며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팔의 자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했어요. 소매가 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자국도 가렸어요. 모든 것을 정상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어 밖을 봤어요. 이웃의 집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오늘 왔었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찬 나눠주러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자물쇠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한 번 더 잠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딸 하늘이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녁 9시가 넘었는데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자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하늘이 어디 있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친구들이랑 있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11시가 가까워졌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돌아왔어요. 저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죠.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멈췄어요. 남편이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손으로 밀쳤습니다. 강하게요. 몇 시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친구들이랑 뭐 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를 막으려 했어요. 여보, 아이가 과제한다고. 제가 말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쳤어요. 이번엔 더 세게요.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남편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요. 아빠 놔주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시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남편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멈췄어요. 남편의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남편이 손을 내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이웃집 미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봤죠. 문 열어. 남편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모두를 봤어요. 제가 벽에 부딪혀 흐트러진 모습, 딸이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웅크린 모습, 남편이 분노로 굳어진 얼굴을요. 괜찮으세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속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소리가 들려서요. 비명소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조금 굳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 텔레비전 소리였을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비명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미정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미정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저희에게 보였어요. 긴급 전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할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된 짓이죠.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실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렸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남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안았어요. 딸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경찰차의 불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파란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미정 씨는 문 앞에 서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딸을 더 꽉 안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두 명이 들어왔어요. 미정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저희를 하나씩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말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을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희를 때려요. 아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 문제일 뿐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어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말해야 했어요. 맞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봤어요. 이건 폭력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남편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또 다른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은 손을 들며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팔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딸을 아는 채로요. 미정 씨는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진짜로 조용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정적이었어요.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아이도 저를 봤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밖에서 경찰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밖에는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완벽한 남편의 진짜 모습을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딸 하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미정 씨도 밤새 저희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두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딸이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같이 갈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희를 보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어요. 딸도 그랬습니다. 이웃은 저희를 지키듯 함께 걸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아파트를 봤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관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됐어요. 저는 딸과 함께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하나하나 말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졌죠. 딸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겪었던 일들을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였을까요? 그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뿐인데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어요. 부드러운 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어요.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까요? 딸이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미정 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로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거리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이웃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어젯밤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무겁게 짓눌리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신선했습니다. 커튼을 활짝 걷었어요.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딸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이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어요.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안 숨어도 돼.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웃는 게 이렇게 좋은 느낌인지 잊고 있었죠. 미정 씨가 문 앞에서 조용히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이웃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제 저희도 그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요. 예전엔 항상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열어두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을 다시 채워가야 했어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들로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컵을 꺼냈어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손등에 자국을 봤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햇살이 제 팔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가 제 옆에 섰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뭘 할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산책 갈까? 오랜만에.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요. 저녁에 뭘 먹을지, 내일은 날씨가 어떨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과 나란히요.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걷는 모습, 할머니들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웃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햇살이 우리의 뒷모습을 길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요.